이거는 저는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국정조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미뤄왔는데 어차피 지금 법사위 진행은 나경원 간사 선임 없이 지금 해왔는데 굳이 이런 조건을 미뤄야 됐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의원도 자기도 이건 그러니까 좀 의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책이다라고. 예. 지금도 간사 없이 법사위 다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래서 이 기회에 국정조사는 안 하고 그런 조건들만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이것만 또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공세를 취하고 있는 김정일 기자 취재 상황은 어때요? 저도 오늘 국민의힘 모 당직자 복수의 당직자와 통화를 국민의힘 했는데 당직자. 네, 김민희 기자가 얘기한 거랑 지금 똑같이 얘기한 게요. 지금 우리 원내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대장동 국정조사는 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호재다. 전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호재인데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이 그거와 반대급부가 될 만큼의 이게 등가 교환을 할 수 있는 거냐? 전혀 아니다. 국민의힘 우리 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당직자였으니까요. 민주당의 대장동 항수 포기 국정조사를 회피할 빌미를 줘버렸다라는 그리고 내부 비판이 지금 상당해서 원내 지도부에 대한 그 볼멘 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상당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제 그제 사실 재밌는 이제 정보 제 지라시라고 하죠. 네. 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동작 대비 나경원 의원이라는 취지예요. 이제 수렴 청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게 송은석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하고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고요. 그다음에 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는 판사 후배인 거죠. 그다음에 사무총장인 정의용 의원은 나경원 의원님의 이제 보좌관 출신이고 그다음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나경원 캠프의 대변인을 지냈었고요. 그리고 또 홍보본부장을 한 서지영 의원은 그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에 그 보좌역이었어요. 지금 법사위 진행은 나경원 간사 선임 없이 지금 해왔는데 굳이 이런 조건을 미뤄야 됐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의원도 자기도 이건 그러니까 좀 의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책이다라고. 예. 지금도 간사 없이 법사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래서 이 기회에 국정조사는 안 하고 그런 조건들만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이것만 또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공세를 취하고 있는 김정일 기자 취재 상황은 어때요? 저도 오늘 국민의힘 모 당직자 복수의 당직자와 통화를 국민의힘 했는데 당직자. 네, 김민희 기자가 얘기한 거랑 지금 똑같이 얘기한 게요. 주영진의 뉴스 직격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분 소개해 드릴게요. 김윤희 문화일보 기자, 김정일 시사저널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그리고 손기준 SBS 기자 이렇게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참 빠르죠.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벌써 11월도 다 갔고 이제 올해도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손기준 기자는 장경태 의원 잘합니까? 뭐 최근에 이제 뭐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혹시 그 문제 때문에 장경태 의원이 그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냈죠. 일기 지도부였을 겁니다. 일기 지도. 네. 일기 지도부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정청래 대표 이전 이재명 대표 체제 이재명 얘기하는 대표 겁니까? 체제에서 일기 지도부의 최고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상당히 젊은 국회의원이고. 네, 지금 재선이고요. 그 김정일 기자는 어떻습니까? 잘 아세요? 네, 저도 장경태 전 최고랑 식사도 하고 네, 소통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젊은 의원이다 보니까 그만큼 프레스 프렌들리하고 또 장경태 의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질문을 회피하지 않아요. 딱 자리에 앉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오프 더 레코드도 있고 식사 자리에서 얘기니까 걸러서 하지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네. 장경태 의원이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 성추행 혐의, 성폭력 혐의로 피소를 당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 TV조선 보도인가요? 그 영상도 그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도 지금 보도가 됐는데 이게 어디까지 전개되고 어떻게 된 건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지 장경태 의원은 당연히 나는 무고하다. 그러니까 허위다, 무고다라고 입장을 일단 SNS에 어제 오후에 밝힌 이후에 특별하게 뭐 의원들 단체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거 올렸는지 좀 물어보긴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일단 침묵
모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사안인 것 같은데 그 민주당에서 네. 정청래 대표가 진상조사 지시했다는 건 사안이 간단치 않다는 건 인정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청래 대표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 있으면 바로 신속하게 조사를 명하는데 예를 들면 최강욱 민주연구원장 말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장경태 의원이 정 대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게 그러니까 장 대표에게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장경태 정청래- 의원이란 예, 진앙이고 거의 바꿀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모든 거를 뒤에서 다 이제 정청래 대표를 서포트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거의. 예. 실제로 보니까 예. 당원 조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장경태 의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그 정청래 대표 가장 중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당원 사안이잖아요. 주권 특별위원회 특위위원장 네네. 지금 한창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는 사안 네, 아니에요. 네. 예. 그거- 1인 1표제. 예, 네, 맞습니다. 어.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또 서울시당 네. 위원장.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이네요. 그것뿐만 예. 아니라 이제 기초의회나 모든 예. 이거에 대해서 공천권이 어느 정도 이제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5.18 민주화 매역 그 전당대회 출마하기 전에 예. 거기 갔을 때도 바로 옆에 같이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그런데 현장을 뛰고 여의도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좀 오래전에 알려졌던 사안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아름아름 예. 올해 초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보도를 보면 시점은 예. 지난해 10월이라는 얘기 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몇몇 언론사들이 취재를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당시에는 그 피해자가 원치 않아 가지고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이제 보도 나가기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 고소장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아마 이제 TV조선에서도 확보한 예. 영상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피해자가 이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고 네. 또 어떤 워낙 힘 있는 정치인이다 보니 신고했다가 어떤 나중에 보복이나 이런 걸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게 변호인의 발언으로 어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안은 어쨌든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 의원이고 전도가 아주 밝았던 젊은 의원 장경태 의원 이거 정말 장경태 의원의 정치적 인생이 걸린 또 민주당 또 확대해서는 민주당의 어떤 도덕성까지도 걸려 있는 사안 아닐까 그래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네, 일단 방금 관전 포인트를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정청래 대표한테 장경태 전 최고 장경태 의원은 그냥 참모가 아니에요. 네. 지난 전당대회 때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왔던 예. 반면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한테 그렇게까지 많은 도움을 얻지 못했어요. 당시에 장경태 의원의 도움이 정청래 대표한테 엄청나게 고마웠다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도 그래서 엄청나게 애지중지라는 표현이 당내에서 나올 정도로 오기야 금이야 장경태 의원한테 많은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또 거꾸로 장경태 의원은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아까 송기준 기자 얘기해 줬는데 이게 당내에서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광역단체 정말 많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차기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쳐가는 징검다리 자리로 얘기가 되는 예. 곳이고 또 장경태 의원이 자기 지역구인 동대문에서 엄청나게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거기서 되게 강한 텃밭을 갖고 있는 전도 유망한 의원이었는데 이번 사태가 어쨌든 큰 변곡점이 되겠죠. 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장경태 의원이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은 시도당 위원장이 아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을 겁니다. 당내 선거에서. 근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장경태 의원이 자기를 당내 비판에도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전당대회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민주당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성폭력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하거나 할 때도 대단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장경태 의원은 나는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분명한 그 피해를 입었다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뭐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서 그 사실 여부 또 나중에 또 전국적으로는 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장경태 의원이 예. 조금 전에 페이스북을 올린 모양인데요. 장경태 의원이 네, 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예. 했고요.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 기존과 비슷한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장경태 의원의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가야겠죠. 장경태 의원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네, 잠깐 있다가 간 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네,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저는 잠깐 늦게 가서 바로 온 것밖에 없어요. 아니 저 내용은 전혀 몰라서 지금 조사 받으러 오라는 사실도 없고 뭐 고소를 한지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당일에 진행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해당 고발장 보고 확인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장경태 의원의 생각은 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이 사안이 간단치가 않아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장경태 의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윤리감찰단의 지시하는 이상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당은 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장경태 의원님께서 맡고 계신 당직에 대해서 자진사퇴 의사 밝힌 건 있을까요? 네, 아직 없습니다. 아직 당직에서 자진 사퇴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없다. 무겁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당도. 국민의힘에서는 장경태 의원 당연히 공세를 취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추행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보좌관이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이제 용기를 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뭐 보셨겠죠, 영상. 단순히 영상만 봤어도 실제 일어난 팩트는 맞고요. 더 이상의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건은 뭐 사보임 문제뿐만 아니라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의원직 사퇴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자, 송기준 기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아까 당직을 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당 위원장, 또 다원주권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런 당직을 민주당으로서는 장경태 의원이 계속 맡게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또 장경태 의원이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지금 수사나 이런 게 아니니까 사실상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딱 떨어지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라 진짜 읍참마속을 해야 되는 심정일 것 같긴 합니다. 정 대표 입장에서는요. 이게 사실은 그 보도를 통해서 일단 그 당사자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이제 야당 의원 부자진 이런 것까지는 밝혀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그 자리에 있던 동석했던 사람들도 다 있고 그 보좌진들이 주로 있던 자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다만 근데 이제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에서 이제 진상을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장경태 의원을 불러서 물어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그다음에 동석한 사람들한테 물어볼 텐데, 동석한 사람들이 야당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지도 좀 의문이고, 그래서 민주당 자체 조사로 진상이 드러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현희 기자는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장경태 그 전 의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장경태 의원, 의원이 계속 앉아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에서는 이 사람을 비호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2차 가해 같은 그런 피해가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시시비비가 가려져야겠지만 그 전이라도 좀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이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한 또 국면 아닙니까?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도 포함되어 있고, 이거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할까요? 결국에는 여론의 추이가 중요하겠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고, 또 장경태 의원 본인의 선택도 지금 중요하고요. 네, 저는 그 장경태 의원이 정무적 판단을 못하는 인물이 아니고 그 거꾸로 정청래 대표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직을 내려놓지는 않겠지만 당직을 내려놓는 수순은 주초 사이에 밟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나는 억울하다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내 억울함을 내가 당직을 던지고 소명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뭐 그런
그렇지 않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면 아마 그 비판의 화살이 장경태 의원 본인에게서 이제 그 정청래 대표로 쏠릴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아갈 그러니까 거기 민주당 때문에요. 전체로까지 네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네. 공세를 취할 텐데 이 관련해서 하나 오늘 또 기사가 나온 게 김상욱 의원이 예상치 못하게 어떤 그 기자들에게 알릴 내용을 공개한 게 있잖아요. 그 사법개혁안의 사법개혁특위 당에 대법관 증언수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자 정청래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이거 어디서 이게 흘러나간 거냐. 네. 그랬는데 김상욱 의원에게 당에 누군가 와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뭐 동의해달라. 네. 자신은 거부했다. 이런 내용 우리가 그동안 몰랐었는데 이게 오늘 또 공개가 됐어요? 갑자기 오늘 이제 새벽쯤에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약간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강성 지지층 통해서 휴대폰을 검사한다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사자가 김상욱 의원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계속 암암리에 좀 몇 개가 돌긴 했는데 확인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만 당사자가 이번에 내가 확인된 거 했고 그리고 이 글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이제 정청래 대표나 한민수 비서실장하고 상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확인된 건 맞습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는 뭐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근데 물론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자의로 동의를 해서 휴대전화를 제출한다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지만 내가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김상욱 의원 결국 거부해서 뭐 별일 없이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수사기관과 달리 예. 윤리감찰단은 당내 그냥 조직일 뿐이고 어떤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강제 수사할 수 있는 예.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김상욱 의원에게 그런 요구까지 했는지가 또 궁금해요. 그거 사실 기자에게 알려져서 보도가 됐다고 한다면 꼭 휴대전화가 아니라 만나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김상욱 의원은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김상욱 의원은 좀 억울할 수 있었던 게 본인이 또 국민의힘에서 입당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의원총회 불법 비상계엄 직후에 뭐 의원총회 회의록을 유출한 사람으로 지목이 돼서 그때도 뭐 상당히 공격을 받았었는데 민주당에 왔더니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 오늘 내용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던데.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 억울할 수 있죠. 자신의 뿌리가 애초에 민주당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는 휴대전화에 저희의 얼마나 많은 사생활과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를 제출하라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졌을 수 있고 그 이유가 나는 국민의힘 출신이니까 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오늘 SNS에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남긴 이유가 뭘지 생각해보면 어떠한 분명한 불쾌함.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게 과연 더불어민주당스러움이 맞습니까? 라는 문제 제기를 김상욱 의원이 되게 묵직하게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원 투표, 당원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다음 주에 뭐 중앙위원회에서 결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긴 한데 이 문제를 놓고도 또 저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누가 이거 반대하는 거냐 뭐 이런 지금 맥락도 오늘 김상욱 의원이 이런 내용을 공개하게 된 하나의 배경 아니냐. 근데 물론 이 사안 때문에 공개한 건 아니다라고 본인이 밝히긴 했습니다만 그런 현재의 흐름, 현재의 민주당 상황 이것과도 좀 맞물려 있는 겁니까? 근데 그게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예. 같습니다. 다만 되게 지금 그런 걸로 되게 첨예하기 때문에 약간 그걸 일부 정도 약간 드러났다고 보여야지 좀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누가 당원 주권 강화를 반대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당원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뭐 흔히들 그러잖아요. 이거 색출한다. 누가 반대자인지 이런 네. 움직임이 지금 있는 것이다. 근데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다만 그때 이제 강북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 좀 숙려를 한다 했는데 그렇죠. 당시에 통화를 저 그 이후에도 통화를 했어요. 예.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1인 1표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냐.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했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약간 당내에서도 확실히 어느 정도 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층 사이에서도 되게 엇갈리는 계획들이 많은 게 이게 그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도 자체 그거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위가 이제 5일이니까. 5일로 네. 예정돼 있습니까? 예,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가 상당히 또 중요한 국면일 것 같고요.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 과연 장동혁 대표는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새로운 국민의힘의 탄생을 약속할 수 있을지 오늘도 대구를 장동혁 대표가 찾아갔습니다. 국민대회 항소 포기를 비판하고 여권을 비난하는 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구를 갔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당연히 있었죠.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의견 듣고 있습니다. 네, 당 대표로서는 많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주경호
원내 대표의 구속영장, 영장 실질 심사도 있고 영장의 기각 발부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 그리고 대여 투쟁의 여러 일정들,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 있으실까요?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또 그런 의견들뿐만 아니라 당 대표로서는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싸워 나갈 것인지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까지 모아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때는 아주 차분하네요. 또 맞습니다. 연설할 때는 요즘 아주 상당히 격앙돼서 눈빛도 달라지고 그랬는데. 예. 자, 그러면 국민의힘 상황은 또 이 초재선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안 하면 우리라도 하겠다. 네네. 근데 초재선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가 한다면 우리는 안 하겠답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은 그런 분위기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 제가 이제 그 12상 개헌을 맞아서 당내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게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캐치한 게 제가 한 3주, 4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한 달. 네. 주로 이제 재선 의원들인데 이분들이 21대를 하신 분들이 아니고 17대, 18대를 하고 그다음에 22대에 들어오신 의원님들 오랜만에 다시 국회로 예. 돌아온. 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실 때 이제 소장파라고 불렸던 의원들인데 한나라당 때는 초선들이 그래도 민주당에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도 쇄신해야 한다, 혁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죠. 예, 뭐 남원정. 네, 맞습니다. 그런 의원님들인데 원래는 기사화를 하는 걸 되게 어렸어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초재선들이 뭐 연판장을 돌리고 집단 사과를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 장동혁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물밑으로 우리가 장 대표를 잘 설득해 보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장 대표가 장외 투쟁을 이제 실제 시작을 하고 실제로 나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그 계엄에 대한 진지한 사과보다는 대여 투쟁에 방점을 두는 것 같다 보니까 이제 초재선 의원들 한 20여 명 정도 혹은 그 이상이 공개적으로 이제 나설 수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끊임없이 이런저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의 전제 조건 다는 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그런데 영장 심사가 다음 달 2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어요. 한 4시간 정도 진행한다 그러면은 저녁 7시쯤 끝날 것이고 그다음부터 영장 판사가 서류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려면 자정 가까이나 아니면 자정을 넘겨서 12월 3일이 1년이 되는 12월 3일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냐 영장이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얘기할 게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김민희 기자? 네, 그렇죠. 그 기각이 되면 영장이 기각이 되든 아니면 그냥 구속이 되든 간에 어쨌든 대여 투쟁 메시지를 내겠다라는 입장은 확고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엄 사과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예. 사과는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다는 게 김민희 기자의 취재 결과입니까? 제가 어떻습니까? 듣기로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건 다 알려졌는데 제 한 측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와서 막판에 지금 방침을 바꾸면 떠밀려서 사과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그런 주의 환경이 지금 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대구에서 한 발언 자체가 있거든요. 장외투쟁에서 그거를 보면은 강도가 상당히 강하겠죠, 세겠죠. 계엄에 대한 첫 이제 입장인데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의힘이 갖고 주장을 해왔던 민주당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라는 식의 인식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고 이런 입장을 오늘 내놨다는 것 자체가 12월 3일에는 사과를 하지 않겠다 또는 사과를 하더라도 뭐 그렇지만 뭐 민주당 탓이다 뭐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함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예, 민주당 때문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사과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주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예. 그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국민의힘 그 당원들은 사실 무슨 사과를 또 하라고 하냐. 그리고 뭐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 되냐. 사과하면 배신하는 거다. 이런 문자 메시지랑 그런 게시판 글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예. 오늘 대구 장외투쟁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사과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죽인다, 뭐 이런 식의 좀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좌중에서 많이 나왔다고 해요. 아이고,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야기와 다를 게 없네요. 뭐 전반적인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 경고성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 주장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장동혁 대표 자체가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된 게 윤 어게인 세력들 이제 계몽령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본인도 그 지지층의 뜻을 거스리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 본인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달라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됐어도. 일단 장동혁 지도부는 그런데요. 예. 또 이제 물밑에 의원들을 보면 지금 20명이라도 나와 있는데 예. 제가 알기로 여기에 20명 중에 친한동계는 또 이렇게 집계를 따로 안 한 걸로 알고 어디 있어요. 기사를 보니까 뭐 친윤계 의원들이 많다라고 또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친윤계 핵심으로 불렸던 의원도 우리가 확실하게 계엄 절연하고 사과하고 가야 되는데 왜 장동혁 지도부가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굉장한 비판 발언 많이 쏟아내고 계십니다. 연판장에 서명한 동의한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면은 상당히 또 깜짝 놀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예. 지금 알려진 것보다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윤상현 의원이 들어올 수도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그 당원 70%로 확대하는 걸 또 네.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서 아주 오랜 침묵을 깨고. 네네. 예. 그 계엄이랑 또 이제 당심 70%랑은 또 다른 문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또 당신 100%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던데. 맞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보고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예. 제가 요 사안 관련해서 예. 김용태 의원이나 이제 20명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아직까지 명단을 공개하기에는 좀 그래요? 네, 약간 그런데 그럼 김용태, 김재섭 의원은 확실하게 김재섭까지만 들어갑니다. 이야기하고 네. 나머지 의원들의 명단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김용태 의원 말로는 그때 그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더하기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명 중에 얼마나 많이 실제 연판장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건 최저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12월 3일 날 사과를 안 하고 지나가면 우린 진짜 망한다. 라는 우리가 공감대가 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작용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우리 이따 오늘 갤럽 조사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에서 지금 민주당과의 격차를 봐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더하기 김민수 최고가 하는 지금 그 부정선거론 이야기랑 장동혁 대표가 이거 얼마 전에 자기가 얘기했는데 언론 보도가 많이 안 됐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언론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장동혁 대표가 제기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 내년 지방선거를 뛰어야 되는 서울 수도권 의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기서 끊고 가주지 않으면 우리가 장동혁 대표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든 안 치르든 여기서 우리가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민심으로부터 우리라도 사과해두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합니다. 자, 그러면 김재섭 의원 현재 12월 3일에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 동료 의원들 많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재섭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네.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네.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도부의 결정이 아직까지는 뭐 정해지진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뭐 의원들께서 먼저 나서서 나는 하겠다 이렇게 하시기가 아니라 지도부의 입장을 좀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들이 좀 나서지 않을 뿐이지 네.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거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네. 뭐 지도부도 이런저런 고민이 저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속적인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당대표 입장에서는 뭐 주요 대표 영장 문제도 그렇고 뭐 내란몰이에도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과 동시에 내부 쇄신이나 아니면 반성도 같이 해야 되니까
사실 뭐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네. 우리가 민주당에게 사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께 사과하는 거기 네. 때문에 저는 그래도 당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지도부가 사과해 주신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석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이 움직임 굳이 우리까지 또 사과할 이유는 없는데 대표가 안 한다면 우리라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YTN 라디오를 임시 스페셜 MC로 진행을 했네요. 예. 그 라디오에 김재석 의원이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정청래 대표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심사나 이런 걸 두고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과는 왜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국민의힘 비판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버스 지난 뒤에 손들면 뭐합니까?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 그런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해 이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또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봄을 터지듯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은 예산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발부 여부는 또 사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고 또 영장 발부 여부와 또 상관없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 민주당의 대국민의힘 공세는 더욱 그 강도가 세질 것이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12월 3일 당일이 돼봐야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봐야 국민의힘 지도부의 또 최종 선택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다음 주가 12월 첫 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기자들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김병기, 송원석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국민의힘에서 별도의 특위에서 해야 된다.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서 못한다고 했다가 좋다. 법사위에서 하는 것도 우리는 동의한다.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국정조사가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김만배, 남북 등에 대한 항소 포기는 국정조사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위해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작 받겠다고 하니 딴짓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항소 포기만 조사하려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자인 나경원, 황교안 등에 대한 항소 포기도 함께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는 당연히 법사위원회입니다. 그 법사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전제 조건을 겁니다. 그동안 말썽이 되었던 전제 조건 이번에 털고 국정조사는 정작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국정조사가 시행이 되면 그동안 검찰과 합작해온 행위가 드러날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는 거 아닙니까? 터무니없는 검사 항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수용을 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되는 엉터리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수용했습니다. 바로 이틀 전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정상적인 국조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까? 둘째,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정인만 불러서 그들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입니까? 셋째,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입니까? 그럴 거라면 더불어민주당 TF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국회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자, 저도 이 정치부 취재하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봤는데 여당과 야당이 똑같이 하자 목소리를 높이는데 실제로는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런 또 사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하고 싶어합니다. 정말 하고 싶어합니까? 네, 하고 싶어합니다. 그럼 나경원 의원 꼭 간사 선임 말고 다른 의원 간사로 바꿔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네. 이제 완전히 지는 게 돼 버리잖아요. 이제 간사 선임을 놓고 이제 그 우리가 선임한 검사를 임명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민주당이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네. 간사 선임까지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고 판단을 할 거고 거기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 드린 거는 국정조사를 정말 하고 싶다면 국정조사가 중요하다면 그 간사 문제를 좀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되면 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할 수 없다. 그럼 네. 국정조사 안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또 양보할 생각이 없고. 오늘 기준으로 저희 팀에서 원내 지도부 중 한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네. 이제 세 가지 조건 걸었잖아요. 네. 뭐 지금 나온 게 네, 증인이나 뭐 이런 거에도 합의해서 하자. 그리고 예. 좀 법사위 운영을 잘해달라. 마지막으로 예. 간사 예. 나경원 해달라. 예. 이 세 개 중에 나경원 간사 선임이 제일 목에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간사 선임 오케이다. 예. 네, 나경원만 빼고. 라고 딱 명확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상대방이 어디에 취약한지를 서로 잘 알고 있는 거네요. 네. 민주당이 아마 국민의힘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건 이 부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경원 네. 의원 간사 선임. 지금 김윤희 기자 얘기하려고 네, 하는데. 아니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그 국정조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미뤄왔는데 어차피 지금 법사위 진행은 나경원 간사 선임 없이 지금 해왔는데 굳이 이런 조건을 미뤄야 됐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의원도 자기도 이건 그러니까 좀 의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책이다라고. 예. 지금도 간사 없이 법사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래서 이 기회에 국정조사는 안 하고 그런 조건들만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이것만 또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공세를 취하고 있는 김정일 기자 취재 상황은 어때요? 저도 오늘 국민의힘 모 당직자 복수의 당직자와 통화를 국민의힘 했는데 당직자. 네, 김민희 기자가 얘기한 거랑 지금 똑같이 얘기한 게요. 지금 우리 원내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대장동 국정조사는 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호재다. 전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호재인데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이 그거와 반대급부가 될 만큼의 이게 등가 교환을 할 수 있는 거냐? 전혀 아니다. 국민의힘 우리 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당직자였으니까요. 민주당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회피할 빌미를 줘버렸다라는 그런 내부 비판이 지금 상당해서 원내 지도부에 대한 그 볼멘 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상당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제 그제 사실 재밌는 이제 정보 제 지라시라고 하죠. 네. 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동작 대비 나경원 의원이라는 취지예요. 이제 수렴 청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게 송은석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하고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고요. 그다음에 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는 판사 후배인 거죠. 그다음에 사무총장인 정의용 의원은 나경원 의원님의 이제 보좌관 출신이고 그다음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나경원 캠프의 대변인을 지냈었고요. 그리고 또 홍보본부장을 한 서지영 의원은 그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에 그 보좌역이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을 간사에서 뺀다라는 선택을 했을 때 나경원 의원의 반발도 사실 저희가 충분히 이제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당내의 역학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만은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국정조사는 안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근데 그게 민주당에서도 사실 국정조사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걸로 대충 기류가 보이거든요. 근데 원내 지도부는 오늘 이제 명확하게 보는데 오히려 하자. 근데 하자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자. 그 국민의힘 당직자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왜 우리가 실책했다라고 얘기했냐면 애초에 법사위에서 하는 거를 국민의힘이 거부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전격적으로 받음으로써 김병기 원내대표단 민주당의 스텝이 완전히 꼬이게 만들었는데 왜 나경원 간사 선임을 걸어서 저쪽이 회피해 나갈 저쪽은 외통수였다. 다 이기는 바둑에서 막판에 되게 큰 실책을 저질렀다는 인식이 강한 겁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항소폭이 결국 누가 주도했냐,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뭐 이재명 대통령, 봉욱, 뭐 민정수석, 이태영 민정비서관 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나경원 한 사람이랑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동작 대비 그래서 이게 요즘 제가 말을 듣는데 워낙 요즘 젊은이들 하는 단어가 잘 새겨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동작에서 뭘 대비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 수렴청정을 했던 동작 대비 이렇게 또 비유하는 찌라시가 돌았다 이거죠. 근데 국민의힘 입장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저도 다른 당직자들 통화를 해봤는데 뭐 말렸다 이런 기류보다는 우리가 나경원 간사 선임을 안 걸었어도 다른 조건을 걸어서 우리 받지 못한 이유를 또 설명을 했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협상까지 나가기가 좀 쉽지 않다 이거죠. 좋다. 우리가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다른 의원으로 하자. 그리고 그래서 국정조사 하자라고 해도 민주당이 또 다른 그 조건을 걸면서 못하게 막았을 거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면 민주당 만약에 정말 그런 생각이라면 민주당이 만약에 거부한다면 민주당이 그럼 이번에 국정조사 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국민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게 있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다. 12월 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발부 여부에 지금 국민의힘은 오로지 촉각이 좀 거기에 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내에서는 기각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각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친한계, 뭐 친윤계, 뭐 비주류 주류 갈 것 없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박지원 의원도 뭐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서 기각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지 뭐 발부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대비는 좀 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발부가 된다면 국민의힘 위원정당임이 확인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면서 위원정당 해산심판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만약에 발부가 안 된다면 사법부가 문제다라면서 또 사법개혁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민주당은 현재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 꽃놀이패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세를 가할 수 있고 약간 잘 됐다. 뭐든 걸릴 수 있는 건데 이제 굳이 그 중에 떡을 뭐 무게를 둔다고 하면은 이제 약간 당일이 발부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기각된다고 해서도 정치적 스탠스로 봤을 때 나쁜 건 아닙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로 전선이 이렇게 너무 확대되는 건 또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국정조사 문제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면 거기에 정도 대응하는 정도로 민주당은 가는 것이고 먼저 뭔가 선제적으로 얘기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여야 원내 회동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없는데 근데 일단은 공을 토스를 다시 했잖아요. 그럼 다시 넘어와야 되는데 근데 넘어온 게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불러서 하는데 사진 찍자고 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거부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 장면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래도 사진 찍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여야 관계가 얼마나 경색됐으면 이런 일까지 있을까 하는 또 우원식 의장을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편이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같고 약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에 대한 그 굉장히 비토 정서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민주당 출신 의장들에 비해서 특히나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는 여당, 야당 다 하자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말 할지는 모르겠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0%, 지난 조사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42, 국민의힘 24. 역시 뭐 민주당이 1%포인트가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주 조사와 큰 차이가 없고 국민의힘은 24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 국민의힘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뭐 현상 유지 자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현상 유지가 돼도 뭐
현재로서는 크게 기분 나쁠 일은 없는데 국민의힘은 좀 갑갑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위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대위기인 게 지금 갤럽 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 민주당 45%고 국민의힘 15% 나오거든요. 중도층에서? 네, 예. 3배 차이란 얘기예요. 30%포인트 차이고 특히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제 핵심 지역이 서울과 부산, 부울경이라고 보이는데 서울, 부울경 모두에서 민주당이 오늘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지금 이 상태로라면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치러보냐 마나 한 상황이라는 건데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동혁 대표나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에 대한 사과조차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꽉 막혀 있는 거죠. 거기서. 예. 갤럽 여론조사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1,000명 대상으로 성인 1,000명 대상으로 했고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드는 궁금증. 나경원 의원 서울시장 출마 생각이 있어요? 이번에 지방선거 기획단장 하면서 당원 70%를 최고위원회 지도부에 건의를 하면서 비난 여론이 이니까 내가 만약에 나간다면 나는 당원 50%로 하겠다. 이거 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할 생각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안 나간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정치인이 안 나간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하마평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출마야 그때 가서 이제 보겠지만 본인의 오랜 꿈이기도 하잖아요. 서울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그러면 너무 이렇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경선을 해야 될지는 모르네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이제 당심을 경선에 70% 올리는 거에 대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네네. 당내에서는 70대 30으로 가게 될 경우에 당심 70, 민심 30으로 가게 될 경우에 나경원 의원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는 서로 다른 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 강력한 연대감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 그게 오세훈 시장에게는 당원 70%가 되면은 당원 70%가 되면 경선에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됐던 2021년에 국민의힘이 전국 100% 민심 100% 역선택 방지가 없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당시 나경원 의원이 그걸로 졌거든요. 근데 당시 5대5만 돼서 나경원 의원이 이길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아마 박원순 시장하고 붙지 않았었습까 예전에? 붙었었네. 좀 약간 헷갈리네요. 그때 왜 뭐 저 병원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거 해서 그때 그것 무소속 때문에, 박원순 그 시장 시절에 무소속 시절에 붙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상황은 국민의힘에 상당히 갑갑한 상황이 되고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눈길 가는 대목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전직 대통령 1위는 노무현 대통령, 2위는 박정희 대통령, 3위는 김대중 대통령, 4위는 김영삼 대통령. 그런데 잘못한 대통령으로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꼽혔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건 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어요. 전두환을 넘을 줄 몰랐습니다. 12%가 나온다는 것도 좀 신기합니다. 예? 잘한다가 12%가 나온 것도 좀 신기한 부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가 68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못했다가 77. 똑같이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가 65가 나왔다. 대체적으로 잘한다, 잘못했다는 평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잘한 일이 많다는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은 변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을 뛰는 젊은 기자들과 함께 정치권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영진의 뉴스 입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